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지수법칙부터 다시 다루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이라는 거 첫 번째 뭐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이 친구들 한글로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미치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뭐가 된다? 덧셈이 된다. 그리고 미치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들어가면 지수끼리의 곱셈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4번 5번은 곱하기나 나누기를 통째로 제곱하게 되면 각각 거듭제곱이 되는 형태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수법칙을 다룰 때 지수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수법칙을 무리 없이 편하게 아무렇게나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수에 확장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수에 0이 오면은 결과가 얼마 나온다고 했어? 1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1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지수에 무슨 수가 오면? 음수가 들어오면은 뭐의 아이디어다? 역수의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수에 분수가 오면 무슨 아이디어다? 거듭 제곱근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0과 음수와 분수가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가 전부 올 수 있다? 유리수 전체가 올 수 있는 거고, 유리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유리수 지수의 결과들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된다? 우리 수직선에서 유리수 사이에 무슨 수들이 있어서 무리수들이 군데군데 있었잖아, 그렇지? 유리수들 만들어는 채울 수 없으니까 무리수들로 빈칸들을 채우는 느낌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유리수 지수의 결과들 사이사이에 무리수 지수들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무슨 수가 나올 수 있다? 지수에는 앞으로 모든 실수가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무리수 지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무리수 지수를 다루더라도 무리수 지수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런 이야기, 적당한 무리수를 고르면 2를 몇 제곱해서 3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4분의 1을 몇 제곱해서 11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내지는 5를 제곱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마이너스 16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만 없었죠. 왜? 양수를 우리가 무리수 지수를 처리하더라도 양수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음수나 0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실들이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갈 것은 발음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로그라는 친구를 다루게 될 겁니다. 로그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로가리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같은 거 했듯이 앞에 LOC 약자를 따서 로그라고 부르게 되는 거. 그래서 로그라는 기호는 일단 뜻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LOC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작게 숫자가 하나 들어갈 것이고, 이 로그랑 같은 줄에 숫자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숫자를 하나 쓰고 로그랑 같은 줄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있는 숫자는 밑에 쪽에 있죠? 그래서 밑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 있는 숫자는 밑보다는 좀 더 로그랑 동급으로 쓰여질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안 나와. 진수라고 부른다. 새로운 진수가 나오면 뭐라고 부르면 돼? 뉴진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를 밑, 여기 있는 숫자를 진수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읽을 때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그런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러면은 꼴랑 요거 5글자 쓰면서 멘트가 너무 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정확한 표현보다 그냥 로그 2의 3 이렇게만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로그 2의 3이라고 때려버릴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로그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걸 다시 갖고 와볼게요. 2를 적당한 무리수 지수를 잘 정해서 결과를 뭘로 만들 수 있겠다. 3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동의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지수를 뭐 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이 기호, 이 표현법을 이용해서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를 몇 제곱해서 3이 되는가? 이를 몇 제곱해서 3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쓸 것이다? 그 질문을 예라고 쓸 것이다. 로그 2의 3이라고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둘 다 가능해야 돼. 이거 하나만 또는 이거 하나만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둘 모두의 표현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한 방향으로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어떤 얘기 때문에는 앞으로 선생님은 뭐라고 자주 표현할 거냐면은 이를 3으로 만드는 지수라고 표현할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수. 그러니까 2에 몇 제곱해서 3이 되는가에 해당하는 이 지수에 대한 답을 로그 2의 3이라고 표시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오는 숫자를 앞으로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은 로그 2의 3이라고 표시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로그 5에 26, 로그 5를 밑으로 하면 26이 있어. 그러면 얘는 누구로 만드는 지수? 5를 26으로 만드는 지수 또는 5를 몇 제곱해야 26이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을 보면 로그 5의 26이라는 이야기는 5를 몇 제곱해서 26이 되는가 또는 5를 26으로 만들어주는 지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5를 그게 이 표현의 뜻이니까 5를 로그 5의 26만큼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까? 7에 로그 7에 6을 처리했어요. 7에 로그 7에 6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밑이 7이죠. 그리고 얘는 7을 6으로 만드는 지수니까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로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다. 그럼 로그의 간단한 몇 단위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숫자나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루트 4 같은 것도 뭐를 표현할 수 있었듯이 유리수를 표현할 수 있었듯이 루트로도 유리수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었듯이 로그도 언제나 무리수만 표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4의 제곱은 16이잖아. 그쵸? 4의 제곱은 16이야. 그러면 4를 6으로 만드는 지수가 16으로 만드는 지수가 누구다? 2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4를 16으로 만드는 지수가 2다. 그럼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로그라는 기호를 쓰고 4를 16으로 만드는 지수가 누구다?
2다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라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루트 5 같은 거를 4제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루트 5를 4제곱하면 루트 5 루트 5 루트 5 루트 5 곱하면은 5 25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루트 5를요 25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찾으라 그러면 얼마라고 찾으면 된다? 4라고 찾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로그 3의 3분의 1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3분의 1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바꾼 것이다? 누구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3을 3분의 1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3을 3분의 1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비슷한 거 한번 더 보면 로그 4분의 1에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등식이 있으면 얘는 누구를 4분의 1을 누구로 만들어주는 2로 만들어주는 치수가 누구일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를 표현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규칙성으로부터 하나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관계식? 정리할게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다. 얘를 뭐라고 처리하면 X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다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X다 라는 것은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X라는 어떤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도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이거니까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 관계식과 이 관계식 이 두 개를 반드시 숙지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야기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돼요? 그런데 로그를 다룰 때에 있어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게 되고, 선생님은 주의사항이라고 많이 부를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및 조건,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및 조건, 진수 조건. 및 조건, 진수 조건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잠깐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다가 밑에 예제를 써보고 넘어갈게요. 예제를 써보고 넘어가면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가 2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지수를 이용한 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x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4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다? 2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럼 x제곱은 4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가 얼마 아니면 얼마다? 2차 방정식이니까 2 또는 x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되는 거예요? 이 식을 풀면 이게 나오는 게 맞으나 이 식을 풀었을 때 이게 나오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계속 뭐 얘기했어요? 로그는 무슨 수다? 지수다. 로그는 지수다. 로그는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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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로그가 치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로그 계산을 앞으로 할 때 로그라는 친구를 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해나갈 때 또는 로그를 나중에 함수로 처리해서 자유자재로 다룰 때 어떤 친구를 치수법칙 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들어갈 거란 얘기고 치수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수법칙에서 이야기했던 규칙, 치수법칙에서 했던 주의사항을 유사하게 여기서 적용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치수법칙에서 우리가 했던 주의사항을 되짚어 볼게요. 치수에 무슨 수가 들어오면 음수가 들어오면 역수 처리가 됐었고 분수가 들어올 때 거듭 제곱근 처리가 됐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다뤘던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거 거듭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오는 케이스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그게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 그쵸? 세제곱근인지 네제곱근인지 다수제곱근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계산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성질이나 계산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듭제곱근 다룰 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 많이 처리했어. 안에 양수인 걸로 많이 처리해버리고 성질을 얘기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치수법칙 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 치수에 분수가 오면 거듭제곱근의 아이디어니까 이런 경우에는 밑을 뭐라고만 처리하자? 양수인 경우에만 치수법칙을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밑에 분수가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그 계산을 할 때도 이런 분수, 음수, 지수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무리수 지수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밑이 뭐인 경우만 양수인 경우만 치수법칙을 다룬다고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봐도 보이듯이 로그에서의 밑이 지수에서도 뭐니까 밑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은 당연히 로그의 밑도 0보다 없대야 될 것이다 커야 될 것이다 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듭제곱근에서 케이스를 나누기 귀찮으니까 성질이 쫙쫙 정리해야 되는데 케이스 나누기 귀찮으니까 거듭제곱근 할 때 안에가 양수인 것만 다뤘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법칙 할 때도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확장할 때도 지수법칙을 확장할 때도 밑이 0보다 큰 것만 처리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에서의 밑은 로그에서의 밑과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로그에서의 밑도 0보다 크다라고 처리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 놓고 나면 밑이 양수니까 그걸 지수로 계산한 결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오는 친구도 진수에 오는 친구도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도 진수도 전부 다 양수가 오는 케이스만 우리가 로그에서 다룰 것이다. 물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는 건 맞으나 마이너스 2를 4로 만드는 지수도 2인 건 맞으나 로그라는 기호의 특성상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의 밑과 진수에는 음수나 0이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제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이 꽤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 번째 주의사항 보도록 할게요. 1을 얼마 제곱해서 2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실수 중에서 1을 제곱해서 2가 되는 1을 2로 만드는 지수는 없죠. 그러면 로그 1에 2라는 친구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럼 1을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무조건 1이 나오는 게 맞죠? 우리가 아는 실수 체계 중에서는 1이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로그 1에 1이라는 숫자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에 해당하는 1을 1로 만드는 지수는 숫자가 너무나 많죠? 그쵸? 로그 1에 해당하는 친구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1인 케이스는 로그에서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밑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주의사항.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볼게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한글로 한 번에 얘기하면 뭐가 아닌 양수다? 1인이 아니라 1, 2 아닌 양수다라고 정의하시면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밑은 뭐가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서 항상 밑은 뭐가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진수는 무슨 수 반드시 양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 찍은 걸 보는데 거북목이 너무 심하더라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잘 고쳐나가야겠어요. 소리를 좀 키우면 옆에 사람 말소리가 좀 들릴 텐데 저기 체형교정센터 가가지고 거북목 교정을 좀 받아야 되겠어. 안 그러면 보니까 막 이러고서 막 지수가 말이야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 큰일 났어. 어깨를 좀 피고 자세가 너무 어색한데 좀 이렇게 목을 좀 뒤로 당기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물론 숫자가 있을 때는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숫자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편할 것이다. 아까 했던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다시 한번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라는 친구가 보이면 x를 밑으로 하는 4라는 친구가 보이면 이거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보였어. 그러면 이거를 로그의 뜻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언제나 주의사항부터 처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4라는 친구가 보이면 진수는 양수인지 밑은 1이 아닌 양수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미지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뭐를 세팅해 줘야 된다? 범위를 반드시 세팅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x의 범위를 먼저 찾아봅시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니까 뭐가 아니고 일단 1도 아니고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이 로그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식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렇게 바꿔서 저렇게 처리한 다음에 어디에 맞는 것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주의사항에 맞는 범위에 들어가는 x값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라고. 쟤를 처리한다 안 한다? 올바른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거 하나 볼까요? 이번엔 어떻게 볼까? 로그 3의 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볼게요. 이런 기호가 뭐 하자마자 보이자마자 여러분들은 주의사항부터 체크하셔야 된다고. 설령 그 주의사항을 써먹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의사항부터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반드시 이 범위를 써먹든 써먹지 않든 관계없이 일단 기호가 보이고 로그라는 기호가 보이면 반드시 밑조건, 진수조건에 대한 이야기, 로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나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로그의 뜻 엄청나게 강조했고요. 로그에서 주의사항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핵심이 돼야 됩니다. 로그를 지수로 바라본다는 느낌.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지수로 변환시키는 아이디어. 지수의 로그를 올리는 아이디어. 로그가 어떤 숫자랑 같다라고 했을 때 걔를 지수를 이용한 표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 와 로그를 다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방정식, 부등식 영역에 가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거 주의사항 범위 안 잡고 들어가는 순간 자빠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1차식이 아니라 여기에 막 2차식이 오고 여기도 둘 다 미지수가 오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범위를 잡고 들어가셔야만 해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잘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로그 3의 x 플러스 4라는 친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수니까 진수는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니까 x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찾고 나서 로그의 성질 써서 계산해서 답을 내고 어디에 해당하는 x값만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x값만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제 2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풀어보고. 자, 예제 1번에 1번 로그 x의 f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그 x의 f는 2라고 나와 있어요. 로그 안에 무슨 수가 들어가 있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니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대답!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범위를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x는 미치니까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and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 이 범위를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면 x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를 9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니까? 2니까 이런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는 거고 x제곱은 9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얼마 또는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얘기했던 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로그의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날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되죠? 2번은 로그 16의 x는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16의 x는 2분의 1. 그러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네요. 진수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그럼 x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는 거다. 이걸 잡고 문제를 언제나 푸셔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 그러면 16을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다? 2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지수에 분수가 있을 때는 거듭제곱근의 알기를 쓴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어제 시간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x는 루트 16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거고요. 루트 16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거고요. 루트 16은 우리가 얼마라고? 4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연스럽게 x가 0보다 큰 범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없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은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도 아니야. 틀린 질문이야. 오케이? 틀린 질문이야 그거는. 반드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로그라는 기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주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커야만 이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걸 안 하면 여기로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하지마. 주의사항 안 잡고 로그 하지마. 이거 안 할 거면 이거 하지마. 알았어?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 4분의 1에 x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로그 4분의 1에 x제곱이 0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밑은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1이 아니고 양수긴 하니까요. 그쵸? 1보다 클 필요는 없어요. 그쵸? 1이 아닌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진수가 누구니까? x제곱이니까 x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x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x가 일단 무슨 수고?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누구든 아니어야 된다. 제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한 놈을 빼먹은 거잖아. 그치? 누구 한 놈 빼먹은 거야? 0 빼먹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곧 x에서 누구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다. 0만 하지 말라는 얘기다. x에 음수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진수가 x 제곱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잡았으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 스텝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분의 1을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지수가 누구다? 0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0제곱하면 결과가 얼마다?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x제곱이 1이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x는 누구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둘 다 범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너무 귀찮으면은 이 짧은 글을 쓰기가 너무나 귀찮으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너무 답지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치? 너무 풀이를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작성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직접 푼 것 같잖아요. 그죠? 5번이 아니라 6번 풀고 지금 2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로그 4의 로그 16의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내리시나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x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x가 0보다 어떤 것을 큰 것을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로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찬찬히 처리해 볼게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도 되지만 치환을 하면 자연스럽게 범위를 한 번 더 잡아야 되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치환하면 범위 잡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치환도 기계적으로 범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얘를 통째로 뭘로 처리해서 진수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진수인 거고 그쵸? 누가 미친 거야? 얘가 미친 거잖아. 그러면 4를 얘로 만들어주는 주다. 빨간 괄호 씌워버렸네. 4를 빨간 괄호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4를 이 빨간 괄호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지수가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지수가 음수면 역수니까 4분의 1이라고 작성할 수 있으시면 된다. 마이너스 4라고 읽으시면 두드려 맞는다. 마이너스 4라고 읽으시면은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4분의 1이나 이딴 식으로 읽으시면은 밖에 나와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알고 모르고 투명이자 5분? 5시간 시키고 싶어요. 지수가 없으면 역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붙이고 이딴 짓거리 하면 여러분들 진짜 빨간색에서 저기 뭐냐 레니안에다가 걸어놓고 싶어요. 정말. 하여튼 로그 16의 밑으로 하는 x가 4분의 1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6을 누구로 만들어지는 지수가 x로 만들어지는 지수가 4분의 1이다 라고 이어서 두 번째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 16의 4분의 2제곱이 x야. 지수가 분수면 거듭제곱근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몇 제곱근이다? 4제곱근 16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마인 것을 2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조건에 부합하니까 답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이 모두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가 없다, 그런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반드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보이려나 모르겠네. 예제 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정의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되도록이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다? 존재하도록, 우리가 로그로서의 의미를 가지도록, 주의사항을 지키도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첫 번째 로그 누구를 밑으로 하는? 4를 밑으로 하니? 아우 책상 내놓으니까 글자가 안 보여. 4를 밑으로 하는 x-2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존재하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지켰도록 만드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밑은 1이 아닌 양수니까 주의사항을 잘 지켰고 미지수로 되어 있는 얘만 지키도록 유도해 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x-2의 제곱이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만 처리하면 우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킨 거죠. 그런데 x-2의 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려면, 실수의 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려면 뭐가 아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0이 아니어야 된다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x가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가 최종적인 우리의 주의사항을 지키게 하는 x의 조건 범위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죠. 2번 볼게요. 로그 x-3을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나도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칠판 이렇게 검은 거 사가지고 분필로 촥 하고 이렇게 인간처럼 빔 프로젝터 문제 탁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화이트보드는 불 꺼야 되고 빔 프로젝터 하는 거 너무 불편해. 빛 반사되고 그죠? 볼게요. x-3을 밑으로 하니까 밑은 1이 아닌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x-3이 1이 아니어야 하고 x-3이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진수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로 연결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로 연결되셔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에 해당하는 조건, 범위를 찾아서 무슨 범위를? 공통 범위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 공통 범위를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면 x-3이 1이 되지 않아야 하니까 x는 뭐가 아니어야 한다? 4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x-3이 0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 3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몇 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2차 부등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은 x제곱에서가 뭐인 게 편해? 양수인 게 편하니까 넘겨 반대쪽으로. 또는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최고차는 양수고 작다 그러면 0 되는 값에 사이값으로 처리한다고 했어. 0 되는 값이 1이랑 4가 있으니까 이 조건을 처리하면 1에서 4 사이의 범위가 x값이 나온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니까 수직선 그려서 처리하시면 되죠. 세 번째 조건은 1에서 4 사이, 두 번째 조건은 3보다 크다. 4가 아닌 거는 공통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어. 이건 그러면 따질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이 여기 공통범위만 처리하면은 얘도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을 뭐라고? 3에서 어디 사이라고? 4 사이라고 최종적인 답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질과 정의는 입으로 따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로그의 성질 첫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